회피형 연인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진짜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형 연인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말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겉보기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성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부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하는 말 중 겉보기에 들리는 것만큼 단순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우리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은 설탕 발린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의 두려움, 통제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하려고 애쓰는 감정적 거리를 드러내는 의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숨겨진 심리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이런 감정적인 덫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적인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갇혔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극단적으로 사람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관계의 기여를 천천히 내립니다. 딱 감정적인 온도를 낮출 수 있을 정도로만 말이죠.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을 멀리 두면서도 죄책감을 덜 수 있을 만큼만 가까이 두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으로 위장된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친구 관계란 안전한 보관함과 같습니다. 기대는 사라지고 요구는 없어지며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온전히 선택사항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겉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이야기는 끝나고 관계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상태로 자신의 배경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단,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리에서 말이죠. 친구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정확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관계의 속도, 분위기, 그리고 친밀도의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마치 감정적인 책갈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자리에 꽂혀 있지만 읽히지는 않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들은 헌신이나 친밀감에 대한 압박 없이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때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회피형에게 친구라는 것이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구 관계를 연결, 지지, 친밀감, 그리고 안정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회피형에게 친구 관계란 감정적인 책임감이 줄어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숨막히게 했던 연인으로서의 기대감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유대감으로서의 친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등급을 낮추는 형태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깊이 있게, 일관되게, 혹은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버전의 관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피형이 우리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의 감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피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신이 거리를 두는 행동이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은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그들의 시도입니다. 그 말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봐봐, 나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널 아끼고 있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붙은 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을 보호하는 감정적인 경계선을 세우면서 당신은 혼란스럽고 아프게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다만 그들은 죄책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거리감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아래에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자주 깔려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일종의 죄책감 관리 전략이 됩니다. 그 말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고통을 주었다는 느낌 없이 물러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회피형 애착은 단순히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친구라는 안전지대로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마주하기 거부하는 취약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때때로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완전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리를 찜해두는 행동입니다. 회피형은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선택지를 원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지도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 관계는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완벽한 중간 지점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상태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소셜 미디어 스토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여전히 가볍게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살필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공급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거리를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리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로 남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편안함을 조절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 이면에 있는 진짜 메시지에 대해 아주 솔직해져 봅시다. 그들이 진짜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너를 잃는 고통은 겪고 싶지 않아. 나는 친밀해질 준비가 안 되었지만 공허해질 준비도 안 되었어. 나는 더 많이 주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은 싫어. 이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반쪽짜리 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고 어쩌면 이게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피형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친구라는 관계를 받아들일수록 그들은 절박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책임감 없는 편안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거리를 둔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 뼈저리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 관계를 너무 빨리 수락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비록 감정적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그들의 곁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자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아도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친밀감은 위험한 것이며 사람들을 밀어내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저 상황에 맞출 뿐이라는 그들의 세계관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피형 연인이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매달리지 마십시오.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시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그 친구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태도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지금 나만의 시간과 명확한 관계가 필요해. 감정의 크기를 낮춘 애매한 관계는 원하지 않아. 이 한마디는 회피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계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통제를 방해합니다.
당신을 진짜로 잃는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대비야말로 그들의 내적 성찰을 촉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맞춰줄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빈자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친구로 남는 것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감정적인 깨달음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친구 대신에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이 진정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한 가지, 바로 거울을 그들에게 쥐어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회피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견뎌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밀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마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감정의 강도는 줄이려는 그들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해독하고 나면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도피처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두려움을 당신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회피형 연인이 우리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한다면 그 말 너머를 들으십시오. 그 두려움을 들으십시오. 그 거리감을 들으십시오. 그 감정의 한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들어가는 대신 당신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혼란 대신 명확함을, 찌꺼기 같은 감정 대신 자존감을, 그리고 반쪽짜리 마음 대신 깊이 있는 감정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결국 친구라는 이름은 그들의 안전지대일 뿐 당신의 안전지대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